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주변은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는 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호수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퍼져갔죠. 처음엔 그저 유치한 괴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는 다 헛소문이라고 했고 친구들 중에는 일부러 밤에 호수에 가서 용감함을 과시하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호수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여러 명의 이웃들이 손전등을 들고 호수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못 이겨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호수 가장자리에 피투성이가 된 오리가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그리고 호수 한 가운데에서는 처음 보는 여인의 실루엣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긴 머리가 물에 젖어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흰 드레스는 물결에 따라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오히려 뒷걸음을 치며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 호수를 찾아갔지만 다시는 그 여인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한밤중에만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고 그 이후로 밤이 되면 아무도 호수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호수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려졌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귀신이 나오는 마을의 호수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해 읽어보니 그것은 우리 마을의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과 목격담을 공유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글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호수는 오래전부터 전쟁으로 인해 죽은 이들의 무덤이 되었던 곳이었고 그 여인은 전쟁을 피해 도망치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여인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 호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씩 그 커뮤니티를 방문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곤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봤다거나 호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갑자기 시계가 멈췄다는 경험을 했고 또 다른 이는 호숫가에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적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 호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고 오컬트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마을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들이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이들은 실망한 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커뮤니티의 마을 출신이라는 한 사용자가 어느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희미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강렬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진은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녀의 전설은 더욱 확고해졌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마을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호수에 가볼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기도 하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기억 속의 그 호수는 여전히 편안하기보다는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도 넘은 건물로 건물의 벽은 검게 발해 있었고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입지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조용히 앉아있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허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부채를 쥐고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내릴 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같이 내렸다. 나는 할머니가 혹시 새로 이사 온 이웃인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단지 나와 같은 층에 잠시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돌아보니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누웠을 때였는데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이 너무나도 고요했다. 이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되어 옆집 TV 소리나 사람들 말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잠에 들었다가 한참 후에 깨어났을 때 침실 구석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꿈에서나 봤던 그 할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눈을 비볐다. 그러나 할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할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그녀의 부채가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전혀 본 적 없는 낡고 해진 부채였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 할머니가 남긴 그 부채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다.
온몸이 굳은 채로 시간을 보냈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새벽이었다.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날 일이 그냥 꿈이길 바라며 하루를 보냈다. 며칠 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그때 문득 떠오른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혹시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 몰라? 그녀는 오래전에 그 아파트에서 있던 비극적인 사고를 설명했다. 30여 년 전 그 아파트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서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 후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가끔씩 그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특히 어떤 이들은 그녀가 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다시는 그 할머니가 혼자 계실 수 없도록 부채를 가지고 근처 사찰을 찾아갔다. 여승은 나를 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부채를 받아들고 그 사연을 들은 후 조용히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할머니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이 이야기는 아파트에서 겪은 공포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내 기억을 지배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겠지만 겪어본 이들만이 아는 그리운 여름밤의 악몽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선아라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한옥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녀의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예쁘다고 칭찬하곤 했지만 선아에게는 왠지 모르게 그 집이 무섭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종 발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선아는 밤늦게까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방불을 끄려던 찰나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발소리였으며 그녀의 방 바로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밤중에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조용히 방문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어둠에 잠겨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오직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창고 문이 스르륵 열리며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아는 그 빛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창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마치 오래된 나무와 비가 새는 지하실의 냄새 같았다. 선아는 불안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박스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가장 안쪽 벽에 무언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한자로 쓰여 있었고 선아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선아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 후로도 밤마다 그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에는 그녀의 방문 앞까지 그 소리가 다가온 것을 느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녀는 몸을 떨며 이불을 푹 뒤집었었다. 어느새 밤은 깊어 새벽이 되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선아는 드디어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선아의 두려운 눈빛을 보고는 무언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다음 날 가족은 그 마을에서 유명한 무속인을 모셔왔다. 무속인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더니 그 창고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곳에 오래된 영혼이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군요. 무속인은 창고에서 여러 제사를 지내고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다. 한참을 그런 후에야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놀랍게도 그 괴상한 발소리와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가족은 그 창고에 보관된 낡은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문서에서 이 집에 얽힌 오래된 비극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참으로 슬프고도 비극적인 내용이었다. 과거 이 집에 살던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영혼이 미처 떠나지 못한 채 집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선아의 가족은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를 위한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며 평화를 기원했다. 더 이상 집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 집은 다시금 편안한 한식처가 되었다고 한다. 선아는 그 후로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선아의 가족이 그 집을 떠난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왔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집이 한때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을의 아이들은 밤이 깊어질 무렵 그 집 앞을 조용히 지나가면서 어느 시간에나 그 집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 조심한다고 한다.